지난주에 열린 2024년 미국 대선 후보 간 첫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완주 의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에서 주말 내내 조 바이든 현 대통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은 첫 TV 토론이 화제였습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7명은 이번 대결이 대선 판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번 첫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유권자고 시민 한 사람으로서 더구나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심하고 화가 났죠. 왜냐하면 차기 대통령 후보라기보다도 지금 현직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예, 그런데 보셨듯이 토론하는 모습이 그냥 금방 주저앉을 것 같은 모습에 예, 위태위태한 걸 보고 있더라니까 이거는 저 선거판의 후보와 비교해서 어떻게 할 거다, 뭐 이슈를 설명하고 토론회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런 내용으로 지금 미국의 시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첫 TV 토론 이 내용이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주말에 지금 나흘 지났거든요. 주말에 온통 모든 이 미국 내 뉴스의 이 관심 사항이 바이든 대통령 괜찮은가? 예. 이런 거에 그냥 쏠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첫 TV 토론에 임한 모습이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정신건강, 그런 인지력을 갖췄는가 하는 의심이 들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이렇게 토론에서 힘없는 목소리, 그리고 기침, 멍한 표정, 고령 리스크에 직면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첫 TV 토론 참패 평가와 함께 민주당 안팎에서 경선 하차론이 들끓고 있다고요? 이게 왜 선거판에 임팩트가 큰가 하면 사실 트럼프와 바이든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이슈의 다른 이 차이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졌어요. 그리고 예. 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대결이기 때문에 내용 그거보다는 이제까지 모든 시민들이 이 선거에 있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달려온 가장 취약점이었던 나이가 너무 많고 고령이고 예. 그리고 굉장히 유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능하게 보이고 뭔가 주위의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 여론에 대한 전달이 잘 안 되지 않나 이런 그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난 목요일 첫 TV 토론회에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게 집중됐었습니다. 시청률도 나중에 집계된 거 보면 굉장히 높았죠. 예. 이렇기 때문에 이 토론회에서 보여준 바이든 대통령의 이 정신적, 육체적 이 진짜 큰 문제가 될 만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그 민주당 내에 바이든으로 과연 가도 되겠는가 굉장히 심각하게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시청률도 높았고 큰 관심을 끌었던 토론이었다 말씀하셨는데 이 CBS 뉴스가 TV 토론 직후에 여론조사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 응답자 중에서 72%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46%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렇게 과반이 바이든의 출마가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을 보인 것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후보 교체론이 사실 꽤 심각하게 굉장히 여러 번 자주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 캠페인하는 핵심 관계자들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 대중사회에 이렇게 알려진 거기 때문에 후보 교체론을 주장하든 이런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탄력을 받고 뭔가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일단 간 거죠. 그렇지만 이 TV 토론한 지 나흘이 지났는데 나흘 동안 아시겠지만은 이 캠페인 캠프하고 그다음에 저 바이든의 측근들 예, 더군다나 바이든에게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정치 원로들
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낸시 펠로시라든지 이 민주당 지도자들 그리고서 그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갑자기 나와서 이런 여론과 관계없이 방법이 없다. 후보 교체론을 무색할 정도로 이거를 그 자제시키는 활동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 내의 캠페인 내부에 일정하게 어떤 혼란이 빨리 생기지 않을까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주말 가족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선거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단은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가장 움직일 수 있는 가까이 있는 분이 이제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인데 질 예. 바이든 여사 뭐 아시겠지만 토론 직후부터 그렇게 그걸 지켜봤으면서도 오히려 강력하게 바이든 옹호하고 나섰죠. 예. 그 토론의 직후에 작고 큰 유세만 5번을 하고 그 이 모금동에도 부부가 참가를 했는데 더 강력하게 바이든을 옹호하고 사실 캠프 데이빗의 그 일요일 날 모인 거는 이 토론 이전서부터 준비되었던 모임입니다. 아들 헌터 바이든이 그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첫 가족들 모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뭔가 얘기가 나왔다 하면은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만 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요. 예. 본격적으로 지금 민주당 쪽 성향의 미디어들이 이번 주 초서부터 후보 교체해야 된다. 이런 공격적 여론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조언자 질 바이든 여사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 바이든 여사가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의상을 입은 적은 거의 없었는데 토론 바로 다음 날에 보트라는 글자가 쓰여진 원피스를 입고 유세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서 TV 토론 후폭풍을 진화하려 하는 것, 그리고 교체론을 일축하려는 패션 정치라는 해석도 나오죠. 그 원피스 그 보트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 의상은 사실 토론회 이전서부터 준비돼 있고 예. 그다음에 그 토론 직후 유세장에서 이 옷을 입는다라는 거는 뭐 결정이 됐죠. 이 이전부터 캠페인 준비가 돼 하는데 있었군요. 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선거의 핵심은 경합주 내의 부동층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 지지를 할까 말까 유연한 지지층들을 빼내는 전략이 핵심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경합주의 경합 지역에 가서 유권자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양 캠프의 구체적인 선거 운동이기 때문에 아마 질 바이든 여사의 의상은 우리도 구체적으로 도어투도어 사람들 개개인 접촉해서 투표하라는 캠페인으로 간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 교체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측은 당내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이 예전만큼 토론을 잘 하지 못한다면서도 대통령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믿는다면서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볼 땐 후보 교체가 될지 안 될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서요. 다만 이 캠페인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른 변화가 올 것 같고 다만 지금 바이든 후보를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감추면서 대중에게 잘 안 드러내고 이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그 바이든 측근들과 캠페인 핵심 요인들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기득권 정치에 쌓여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합주의 표단속 그리고 지지율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리고 유지해 나가는 방식으로 선거 때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인 전망입니다. 예. 자,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고령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도 마냥 이 상황을 즐길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자, 거기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건의 형사재판으로 기소가 됐고 또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도 받았죠. 자, 이런 트럼프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미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 5월 30일 맨하탄 트럼프의 성매매 입막음 재판 유죄 판결 난 거 선거판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경합주 중에서 그 중서부에 있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는 바이든이 일반적인 평균적 지지율이 1 내지 2% 높은 걸로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지금 나머지 변수는 오는 7월 11일 유죄 판결을 났지만은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공개합니다. 예. 이 형량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 외에는 나머지 3가지 형사 기소된 거는 아시겠지만은 이미 대법원은 트럼프 입장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선거 이후로 재판을 연기를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7월 11일 형량 결정하는 거가 경합주에 트럼프 지지층에 어떤 영향을 줄까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공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시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트럼프 2016년 선거에서 2017년부터 4년간 집권했던 때하고 매우 다르게 전망이 됩니다. 그때는 얼떨결에 대통령이 됐지만 지금은 준비해야 되겠다. 만 3년 이상 트럼프 측근에 주로 정책적으로 우파에 있는 브레인들이 모여서 그 집권 준비를 한 것이 다 알려졌지만은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전과 너무나 크게 다릅니다. 이민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외교, 군사, 안보, 통상 모든 거에서 굉장히 크게 미국이 변할 것 같기 때문에 그 한미 관계에 있어서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통상, 경제 이런 부분에 가장 크게 달라질 거는 한미 관계에 있어 가지고 트럼프는 바이든이나 바이든 정부가 가졌던 정책하고 가장 180도 다른 거는 환경의 입장입니다.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파리 기후협약 금방 탈퇴하면서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거가 아니고 화석연료, 유전 더 개발, 미국 내에 석유 더 그 시추해 가지고서 기름값 내리고 경제 활성화시킨다. 이런 걸로 급격하게 갈 걸로 보여지고 국내에 석유 관련한 업자들은 이렇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 트럼프 쪽에 그 지지 지원을 강화하고 확대하고 있는 그런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